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으로 보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 속에 황사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황사비입니다. 이 비 맞으면 몸에 좋을 리가 없었겠죠. 오늘 하루 종일 우산 잘 챙기시고 비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가 좀 실려 있는데요. 외국과 비교를 했습니다. 집 팔아 5억 차익을 냈을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보니 양도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세금 부담이 과하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는요. 50만 달러까지 양도세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으로 5억이 넘는 차익이 나더라도 그거는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도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주택자라면 2억 2천만 원의 세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 부담 얘기 지금 뭐 자세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발끈한 중국, 한국과 미국, 대만 언급한 거 이거 불장난이다. 불장난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보면 뭐 후폭풍 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불쾌감을 표명했어요. 중국 외교부 내정 간섭 용납할 수 없다. 주권과 영토의 문제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주한중 대사 역시 중국 겨냥한 거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중국이란 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이 좀 발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장관, 총장 허락 없이 정권 수사 못한다. 여기서 말한 장관은요.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을 뜻합니다. 법무부가요. 검찰청 조직 개편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6대 범죄 형사부 수사권 제한한다. 일선지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청은 지검 밑에 있는 거죠. 지청은 장관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다. 검사들 정부가 권력 수사 봉쇄하는 거냐 뭐 이런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는요. 아니 이런 조직 개편 내용이 왜 언론에 알려졌는가? 이거 유출됐다. 문제 삼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 또 한켠에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기사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기사가 있고요. 아래 사진이 있죠. 사진부터 그냥 이 상태로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하고요. 가격이 4,200만 원 좀 넘죠. 뭐 오늘 아침에는 한 4,600만 원. 뭐 워낙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5천만 원 밑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대학생 넷 가운데 한 명은 코인에 운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잠 못 이루는 밤,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워낙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과연 이걸 어찌할 것인가? 뭐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장난입니다. 일면기사 때 제목에 들어있는 표현이었죠. 중국이 우리를 겨냥해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불장난 말라고 했습니다.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한 부분에서 아주 불편한 심경을 나타낸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우리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점을 많은 신문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차차차 논쟁. 여기서 차차차. 이게 무슨 뭐
이게 라임 뭐 이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뜻하는데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 중에 후보들이 상대 그리고 자신을 자동차에 비유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차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차차차 논쟁이다.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선수치기입니다. 제1야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당보다 먼저 뭔가를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선수치기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칭찬합니다입니다. 최근에 군 부대 급식, 사병들이 먹는 밥 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부대는요.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대단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같은 가격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급식 칭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죠. 그러나 뒤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려오는 뒤끝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또 보이고 있는 뒤끝도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뒤끝입니다. 불장난 말라는 중국, 원칙적 표현이라는 한국. 우리는 이게 중국이 그냥 원칙적 입장 밝힌 거다. 이 정도 반응인데요. 한중 관계 시험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표면상으로 보면은요. 한미 정상들의 성명에 대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걸로 보여요. 보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 국익 상하면 가만히 못 있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미 밀착으로 중국 리스크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대놓고 중국을 때린 미국, 일본 회담 때와는 다르다. 중국도 뭔가 수위 조절한 거고 원칙적인 뭐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니까 반응을 보인 것뿐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르죠, 지금요. 좀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의 뭐 논평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事关中国主权和领土完整，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 자, 외교부 성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국 대사,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 반응을 좀 보였는데요. 뭐 한미 문제는 양국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중국의 국익이 손상될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경고일까요? 아니면 뭐 원칙적인 얘기일까요? 아무튼 이걸 따져볼 대목들이 있는데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중 관계 험악한 장면을 피했다. 이 기사는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험악한 장면은 아니다. 대만 언급에 중국이 내정 간섭 용납 못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요거는 예견됐던 수준에 불과하다. 미일 회담 때 상황과 보면 수위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우리 관심사는요. 중국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드 때 아주 나쁜 불쾌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싱하이민 중국 대사가 중국의 국익이 손상될 경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혹시라도 중국이 어떤 모종의 움직임,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복 조치 이런 거 우리가 걱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까요?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예.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사실 한 서너 개 그 예정되긴 한 건데요. 예. 도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도전이 중국으로부터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나온 예. 거죠. 예. 근데 이것은 지금 청와대 평가는 뭐 미일 회담 때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번져나갈지는 사실 아무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외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예. 경제 통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예. 번째는 북한으로부터의 도전이 있을 예. 거고 세 번째는 미국이 한미 공동성명에 나타난 대로
쿼드랄지 예. 사드의 업그레이드랄지라는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중국의 도전은 예. 미국으로부터 올 요구 사항, 한미 정상회담에 나타난 공동 성명에 나타난 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 더 심화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도전은 지금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처럼 약하다. 미일 정상 때보다는 훨씬 덜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청와대가 좀 너무 상황을 좀 편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축배에 약간 지금 아직 술이 덜 깬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이지 외교가 굉장히 예. 냉정한 거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 예. 이게 자세 전환이나 원칙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응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 우리 외교를 미중의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할 거냐 아니면 원칙의 외교로 할 거냐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히 대응을 하는 사태가 되면은 예. 마지막에 얘기하는 친구에게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한미 정상회담의 축배만 즐길 때가 아니고 예. 우리 한국 외교를 예. 미중 줄타기 상황에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는 것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토론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 체력을 갖고야 됩니다.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뭐 좀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제 외교부 제1차관이 이와 관련해서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그 미일 정상 공동 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합니다. 그것의 비교적 관점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은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닙니다. 약간 뭔가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불장난,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 일단 표면상으로는 대만 문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따져보면은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우리로선 성과 중에 하나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거리를 길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꼭 중국까지도 도달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불편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불편할 수 있죠.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굉장한 성과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알리고 환영한 있습니다. 입장을 냈죠. 네, 그리고 뭐 김현종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시대를 열었다, 막 이런 글도 본인 SNS에 올렸는데 이 지침을 해제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제된 지침만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게 수순입니다. 예.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지침 해제했는데 그리고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여전히 이 사거리가 제한이 있는 그런 수준의 미사일만 우리가 설치한다면 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뭐 900km,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하고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예. 베이징까지의 사거리가 인천에서 950km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800km 이하라는 이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베이징이 사거리에 닿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우선적으로 조금만 사거리를 늘려도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 군부대가 수도권에서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과거 미국이 쿼드 이전에 요구했던 중국을 견제하는 중거리용 미사일 설치와 똑같은 수준의 이 안보 견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저절로 견제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본인들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로 인해서 수월하게 중국을 예. 견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드 배치에도 한한령 등으로 반발했던 중국의 선례를 떠올려 보면 이 950km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하게 됐을 때 그게 뭐 당장 내일 배치하고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만 예. 반드시 큰 외교적 마찰을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종권 차장이 저렇게 외교부 차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예. 나름대로 이 중국의 어떤 심기를 관리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선회할 수도 있지만 기껏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 중국 견제하는 축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어느 정도 밝혔는데 예. 외교부 차관이 이제 저분은 청와대 핵심이었던 분인데 그런 뜻 아니다. 원론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게 되면 미국은 미국대로 아니 워싱턴 와서 우리랑 합의할 때는 언제고 왜 한국 가서는 딴소리 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교묘한 줄타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게도 빈축을 사고 미국에게도 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외교 당국자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힘센 나라 사이에 끼어갖고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는 것 같으냐. 근데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놓고 전 세계 비교하면 그게 약한 나라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주변에 덩치 큰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되고요. 신중한 판단. 그리고 먼 훗날 봤을 때 제대로 된 판단. 이게 지금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중국에서 나온 뒤끝이고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뒤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글쎄, 이걸 우리하고 뭐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뒤끝으로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자마자 옷에 쓱 손 닦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지난 20일이죠. 정상회담 있기 전에 미리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그때 당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미국 언론이 며칠 지나서 뒤늦게 포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꽤 크게 보도를 해요. 그리고 다른 언론들은 막 따라서 보도를 합니다. 미국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요. 자, 폭스뉴스입니다. 먼저 시작을 한 게. 폭스뉴스는 사실 지금 민주당 정부와는 안 좋죠, 사이가? 바이러스 등의 민감, 너무 눈에 띄게 우려 드러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지금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20일 모습인데요. 악수하죠? 그리고 싹 뭔가 자연스럽진 않아요. 악수하자마자 손에다 저게 일각에서는 그냥 습관 아니냐. 그런데 습관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문지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이거 결례 아니냐. 그리고 부통령이 아니 저럴 걸 왜 만났나. 그리고 지금 회담 보시면요. 다 정상들 그리고 관계자 다 백신을 맞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얘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얘기하고 회담도 했잖아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손을 닦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맞는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조순간을 이렇게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저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뒤늦게 나온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약간 좀 시끄럽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유희 변호사.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이상해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습관인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악수를 청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응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마친 뒤에 좀 다소 눈에 띄게 문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실 헬스 부통령이 악수를 청하지 않고 만약에 주먹 인사를 하자고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주먹 인사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 시국에 악수를 예. 하는 장면이 뭐 아주 흔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슈를 좀 미국의 보수 언론이 더 확장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약간 그런 분명히 감도 있습니다, 지금. 듭니다. 왜냐하면 폭스뉴스가 이걸 좀 뒤늦게 이게 백악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상이 담기기는 했는데 뒤늦게 아니 이 행동이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 이 부분을 넘어서 이게 과연 공화당 인사가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 뭐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 것이냐. 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정을 한 거군요. 예, 그렇게까지 이제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소 정치적인 공세의 측면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뒤끝은 뒤끝이군요, 예, 지금요. 그래서 미국 언론도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 약간 뒤끝을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공화당 친화적인 언론에서 또 민주당 부통령에 대해서 뭔가 공격의 하나의 빌미로 삼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아람 변호사, 네. 뭐 우리 외교당국 입장에서는 뭐 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뭐 이걸 몰아가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는 이게 약간 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우리 외교 당국이 뭐 할 얘기는 전혀 없을 것 예. 같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폭스뉴스가 논쟁을 만들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 조금 부자연스럽든 습관이든 이걸 가지고 뭐 외교적 결례다라고 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보도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렇죠. 그 요새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로 예. 미국 언론에서 다룰 뉴스거리가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트위터에 폭탄 발언들도 예. 하고 백악관 내부에서 뭐 권력 다툼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해서 예. 굉장히 언론에서 보도할 거리들이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뉴욕 타임스 같은 매체에서 유료 가입자들도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이런 식의 언론이 호황을 누리는 트럼프 그런- 대통령 시절에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그랬었는데 아.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 좀 기존과 같은 좀 관료적인 그냥 특별하게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언론 매체에서도 뭔가 하나 좀 뉴스거리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예. 그런 현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상황에서도 폭스뉴스 입장에서는 특히나 민주당 행정부에 뭔가 빌미를 잡고 싶은데 또 뭔가 나름대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그럼 열심히 생산해낸 것 찾은 같습니다. 거네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좀 있다는 거네요. 하기야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루가 멀다고 트위터에다 중요한 내용을 올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백악관에서 다른 곳을 이동할 때 헬기를 타거든요. 그 헬기를 타러 가는 동안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받으면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냥 기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사가 없다는 거네요.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정파적인 것이 상당히 좀 진한 의미를 갖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매년 아시아에 그 월간 행사를 합니다. 아시아 먼스라고 선언을 해서 백악관을 비롯해서 각 그 주정부 내지는 민간 단체에서 아시아 행사를 하는데 예.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인도계잖아요. 예. 하프 인도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행사하고 겹치면서 아시아 대통령이 왔는데 아시아계 출신의 미국 부통령이 저렇게 했다라는 거에서 아시아 쪽 얘기가 약간 좀 들어가서 내로남불, 미국판 내로남불이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행사를 가서 보면은 예. 전 아시아계가 물론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부터 하면은 동북아가 있고요. 거기도 한중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다 또 다른 컬러가 있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으로 넘어가고 중앙아시아, 중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 아시아 행사를 가서 보면 야 이게 진짜 하나의 대륙인가라는 이게 하나의 뭔 공통 분모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폭스뉴스는 그런 의도도 숨겨져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걸 또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걸 좀 부각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런 보도에 대해서 약간 정파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아무튼 미국 내에서 지금 보도가 참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뒤끝이네요. 확실히 뒤끝입니다, 이건. 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